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갔어. 그러면 그 이전 개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는 일단 싹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고3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국어 1등급 가능할까요? 제가 고3에서도 이 질문 했을 것 같아요. 현대시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보기가 없으면 이런 걸 어떻게 해석하고 푸나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시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 또한 그랬었고 그냥 고3 때 보면 이 시의 이 문장은 이 뜻이고 이 단어는 이 뜻이다 외워 이렇게 배우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내신 공부할 때. 근데 그 태도로는 수능 때 좋은 점수를 받기가 힘들죠. 그렇게 공부한 것의 허점이 뭐냐면 내가 한 번 봤던 시면 해석이 가능한데 아예 생판 처음 보는 시의 경우에는 아는 게 없으니까 해석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문학을 감상하는 틀을 배워야 하고 그 틀을 배우지 않아서 시를 보기 같은 외적인 근거 같은 게 없으면 내가 어떻게 풀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간단히 말을 해주자면 현대시를 해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화자가 지금 뭘 보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시를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시를 초반부를 읽어보니까 뭔가 화자가 지금 바다에서 바닷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시 뒷구절을 보니까 저기 저 흰 별들이 기적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런 구절을 봤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면서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시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에서 화자가 바닷가라는 걸 지금 캐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화자가 지금 뭘 보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바닷가를 보면 모기잡이 배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 배가 이제 밤이 되면 불빛들을 켜고 어선들이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걸 보고 화자가 하얀 별이라고 표현을 한 게 아닐까? 라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씩 이해하기 시작하면서 시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별이 어떻게 기적 소리를 내? 말이 안 되죠. 기적 소리라고 하는 거는 그 기차 할 때 뿌뿌 하는 그런 소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화자가 지금 뭘 보고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지?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고 아 바닷가니까 배들을 보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어선들 불빛 켜놓고 고기잡이 하니까 배들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아닐까? 라고까지 생각이 되는 거죠. 결국 첫 번째는 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들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화자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시 속에서 뭘 보고 저런 말을 하는 건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서 화자가 보고 있는 거 화자가 처한 상황을 동시에 똑같이 이미지로 떠올려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화자가 보고 있는 것들에 동시에 공감하면서 이해를 해나갈 수 있어요. 구절구절을. 이 시라는 것은 결국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 이 시로 말하고자 하는 것을 잡아내기만 하면 끝이거든요. 그래서 뭘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구절을 전부 다 해석을 못해도 돼요. 완벽하게 해석을 못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는 결국 이 구절을 통해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뭔가? 인과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건가? 헤어짐에 대한 그리움을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고독을 말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허무를 말하고 있는 건가? 이걸 잡아내면 끝이에요. 그리고 허무, 고독, 사랑, 외로움 이런 감정들을 내면 세계라고 부르는 거고 그 내면 세계를 잡아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내면 세계들을 이해하고 잡아냈는가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9일만 문학편을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그럴 여건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읽으시면 어려움은 크게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에서 일단 시를 해석을 하려면 그 내신식 공부법에서는 벗어나야 돼요. 밑줄 긋고 뭐 이거 무슨 뜻이다 1대1 대응시키고 이런 방식에서는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왜냐면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시가 나올 텐데 현대시는 특히나 그걸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지 뭐가 나와도 풀 수 있을 거 아니에요. EBS 맨날 의존할 게 아닌 이상. 그 다음 질문. 기출문제는 몇 개년까지 봐야 되나요? 없습니다. 뭐 봐야 된다 하는 거는 없어요. 그냥 최대한 많이 보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시간 내에서 최대한 많이 보면 되고 보는 거는 최신 기출부터 보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최신 기출의 경향에 따라서 그 다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신 기출을 먼저 보시고 회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것도 정해진 건 없긴 하거든요. 누구는 3회독하고 만점 받기도 하고 누구는 10회독해도 만점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해진 건 아니긴 한데 평균적인 3, 4등급 학생 기준으로는 그래도 15개년을 5회독 이상은 하는 게 좋다. 그래야지 얼추 이제 기출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기출문제에서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 있구나가 머릿속에 무의식적으로 잡히게 되고 실력도 점차 올라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최소 그 정도는 해줘야지. 진짜 몇 개년은 2004년까지도 2006년까지도 볼 수만 있다면 보는 게 좋고요. 사실 사설 모의고사 푸는 시간에 그 이전 기출들을 푸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면 출제자들은 모든 개년의 기출을 다 보기 때문이에요. 출제하시는 분들은 똑같은 문제가 없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기출을 싹 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출제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이번 2024학년도 수능을 출제하러 들어가서 그러면 그 이전 개년에 나왔던 수능 문제는 일단 싹 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출제자가 이걸 싹 다 보고 출제를 하는데 공부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싹 다 볼수록 좋겠죠. 출제자랑 생각이 비슷해지는 거니까. 그 다음 질문. 수능 특강은 수능 완성은 무조건 풀어야 하나요?
EBS 연계가 좀 떨어지기도 했고, 사실 제 개인적인 입장은 안 봐도 만점 받는데 무리는 없다입니다. EBS 연계가 됐을 때 안정감은 있을 수 있겠죠. 사실 그 안정감만으로 풀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수능 문제가. 재수생들은 아마 알 텐데 연계가 됐다고 해가지고 내가 안 읽고 풀면 틀려요. 연계가 됐어도 읽어야 되고 조금 빨리 읽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오히려 연계가 돼서 내가 허겁지겁 읽다가 틀리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연계가 됐을 때 이득이 되는 게 확실하다면 연계가 된 작품들은 정답률이 높아야 되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거든요. 사실 독서는 거의 체감도 못하고 연계가 돼도, 연계가 된다 하더라도 정답률은 똑같이 낮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결국에는 사고력을 묻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암기해온 EBS 자료로 풀 수 있게 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사고하는 능력이 갖춰졌냐 안 갖춰졌냐가 핵심이고, 만약에 사고력이 내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충분히 갖춰졌다 하시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은 시험 직전에 푸는 뭐 이감 모의고사나 뭐 상상 이 정도,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푸는 정도로 봐도 충분해요. 왜냐면 수능 직전에 사설 모의고사들이 이미 가장 나올 만한 EBS 지문들을 그 사설 모의고사에 실어서 내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만 봐도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딱 그 정도만 봤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친 학생들 중에서도 막 100분이 99, 100점 뜨는 애들도, 그러니까 EBS에 막 집착을 하기보다도 EBS를 외워야겠다는 생각보다도 그냥 그거 보면서 뭐 이런 주제도 있구나 정도, 그냥 배경지식 조금 넓히는 정도로만 썼었고 100점 맞는데 1등급 맞는데 굳이 안 읽어도 상관없다 입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반복해서 기출문제를 보니까 뭔가 다 똑같이 느껴지고 실력이 오르는 것 같지 않아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이런 기간이 있었어요. 사실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풀다 보면, 특히나 재수생들, 재수생 이상 3수생, 4수생들은 기출문제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감정이 들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봤고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다시 보면 새롭게 보이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죽하면 수능 강사분들도 매년 해설하시는 게 조금씩 달라지시거든요. 왜냐면 그분들도 다시 보면서 보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지문을 1년 뒤에 봤을 때 다시 보이는 게 있어요. 왜냐면 그 이후 기출들이랑 연관되어서 요런 것들을 좀 중요하게 봤어야 됐겠구나라는 게 새로 잡히기도 하고, 해설할 당시에는 안 보였던 구조나 단어 같은 것들이 새롭게 눈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평가원 기출문제가 약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아무 감흥이 없다 하시면 사관학교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사관학교나 교육청 지문 보세요. 고3 교육청 지문도 양이 꽤나 많고 사관학교도 양이 꽤 많거든요. 물론 그 지문들의 퀄리티가 수능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수능 다음으로 그나마 풀만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그 지문들을 한 2주 정도 푸시고 그 다음에 다시 기출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면 또 완전히 리프레시가 돼가지고, 왜냐면 기억 속에서 기출들이 잊히니까 다시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해를 다 하고 넘어갔다고 생각했었는데 기출 지문 중에서도 사실상 다시 읽어보면 새롭게 느껴지는 게 좀 많기도 하고요. 그 다음 질문. 하루에 비문학 몇 지문씩 풀어야 할까요? 지문 양을 공부 계획으로 잡는 건 안 좋다고 보고요. 하루에 한 지문만 풀어도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머리를 자극하고 이해하면서 읽었다면 하루 한 지문만 풀어도 돼요. 하루 한 문단만 읽어도 돼요, 제대로 공부하면. 그래서 공부 시간은 제가 4등급 재수생 기준으로는 매일 국어에 4시간씩은 부어야지 수능날 1등급 뜬다라고 말을 하긴 하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도 사실 3시간 이상씩은 부어줘야지 수능날에 1등급이 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문을 기준으로 잡기보다는 하루 3시간이라는 시간 단위로 분량을 잡으시고 그 시간 안에 최대한 내가 머리를 자극하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풀어야 되는 지문 개수는 없다. 제가 어떻게 했었는지를 말씀드리면, 전 재수 때 한 회씩 풀었던 것 같아요. 한 회씩 풀고 분석하고. 근데 이것도 사실 너무 제대로 이해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회씩으로 줄이긴 했었거든요. 아니면 분석하는 일자를 이틀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2014학년도 기출은 조금 쉬워서 한 회 풀고 분석까지 하루 4시간 동안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23학년도 수능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조금 있으니까 하루에 한 회 풀고 그 다음에 분석은 이틀을 잡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각 회차의 난이도에 맞게. 그 다음 질문. 독서랑 문학 비중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공부 초반에는 5월, 6월 달까지는 독서 문학을 독서 6, 문학 4로 가져가시고 그 이후부터는 문학을 조금 늘리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문학 6, 독서 4 정도. 왜냐면 정말 최상위권으로 갈수록 독서는 감이 잡히거든요. 왜냐면 독서는 결국에 그렇게 어렵게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렵게 낼 수 있죠. 어렵게 낼 수 있는데 상방이나 하방이 한 요 정도로 정해져 있는 느낌? 근데 문학은 풀다 보면 선택지를 내가 가만히 분석을 해보잖아요. 그럼 문학은 정말 쉬운 건 한없이 쉬운데 어려운 건 진짜 한없이 어려워. 내가 해설을 아예 못하겠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공부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문학이 공부할 게 더 많다는 걸 상위권들은 체감을 할 거고 자연스럽게 문학 공부 비중을 높이게 될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학생들의 경우에는 독서의 비중을 좀 더 높게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가져가기보다는 한 6대4 정도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한 지문당 몇 분을 잡고 푸는 게 좋을까요? 사실 정답은 없어요. 한 지문에 20분 걸려도 돼요. 사실상 여러분이 수능장에서 마주하는 지문은 3지문이잖아요. 이 3지문을 40분 내에 풀어내기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이 2개 지문을 각각 5분씩 풀고 나머지에 30분을 쏟든, 각 지문을 15분, 15분, 15분을 쏟든, 15분, 15분, 뭐 10분을 쏟든 상관이 없어. 3지문을 20분 안에만 다 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수능장에 가보면 그 세 지문의 난이도가 다 똑같지 않거든요. 엄청 어려운 지문이 하나가 있어요. 그 지문에는 거의 한 16분, 17분을 쓰게 되고 나머지 지문은 뭐 8분 만에도 풀게 되기 때문에 모든 지문을 통틀어서 무조건 8분 만에 풀어라, 10분 만에 풀어라 라고 말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 그래도 기준을 말해준다면 기출문제 한 회분에 나오는 비문학 지문을 40분 안에 풀려는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처음 풀 때는 스톱워치를 40분으로 맞춰놓고 그 이후에 분석할 때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또 40분도 아닌 게, 사실 시험 시간은 80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학을 만약에 한 18분 만에 풀었어. 그러면 독서에 시간 더 써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인 시간은 없고, 결국에는 마인드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냥 최대한 빨리 푼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냥 푸는 게 좋습니다. 그 몇 분 컷 해야겠다, 내가 10분 딱 맞추고 풀어야겠다 해가지고 10분 안에 풀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뭐 몇 분 컷 이런 거에 집착하기보다도 사고하는 능력, 피지컬 자체로 올리는 데 집중을 하다 보면 알아서 시간은 줄어들게 되고, 시험 칠 때는 최대한 빨리 푼다는 생각으로 푸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도 기준을 드린다면 한 회분당 비문학 3개를 합쳐서 40분 내에 푸는 거. 그 다음 질문, 사설 모의고사는 꼭 풀어야 하나요? 만약 풀어야 한다면 언제부터 푸는 게 좋을까요? 사설 모의고사를 꼭 풀어야 된다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풀어야 된다는 주의긴 합니다. 왜냐면 시험 전에 그 시험이랑 비슷한 조건에서 내가 집중력을 80분간 끌고 가는 연습을 하긴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시험장에서 당황하지 않고 내가 80분 동안 최대한 집중력이 안 흐트러지면서 끌고 갈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저는 추천드리는 거는 6월, 9월 수능 각 시험이 있기 한 2주 전부터 3일에 하나씩 정도는 풀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또 사실상 피지컬이 된다, 그러니까 사고력만 있으면 사설 모의고사 이런 거 안 쳐도 만점 나오거든요. 결국에 이제 사설 모의고사라는 것은 내가 시험장의 분위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시험장 분위기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쓰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로 뭔가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내가 사설 모의고사를 2개밖에 못 풀어서 불안해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푼다면 시험 치기 2주 전부터 3일에 하나씩 정도 푸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질문, 국어도 오답노트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안 했어요. 굳이 할 필요 없다는 주의입니다. 왜냐면 옮겨 적는데 드는 시간이 일단 너무 많이 들고, 그 비문학 어떻게 옮겨 적을 거야? 여러분이 푸는 문제집 옆에다가 내가 뭘 놓쳤는지 정도만 기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따로 내가 틀린 문제를 뭐 잘라서 붙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오답노트 할 필요는 없어요. 머리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건 머리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답노트를 하고 안 하고 보다도 더 중요한 게, 결국에는 머리를 쓰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하나 추천드리는 거는, 모르는 단어 모음집은 꼭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읽는다거나 아니면 문제를 풀 때 모르는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그 단어들을 모아둔 단어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단어장은 수시로 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외워줘야 돼요. 영단어 외우는 거랑 똑같이 국어도 사전 찾아보면서 내가 모르는 단어들은 반드시 외워야 되거든요. 국어 독해력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또 어휘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휘력은 특히나 신경을 쓰면서 외워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질문, 이해를 하라고 넘어가라고 하긴 하는데 도대체 어느 깊이까지 이해하고 넘어가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맞출 정도까지 이해하고 넘어가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읽었는데 문제로 갔어. 근데 틀렸어. 그러면 이해를 안 한 거예요. 문제가 원하는 정도까지 이해를 못 한 거여서 다시금 지문을 읽으면서 더 깊게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선은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스스로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을 최대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잡게 하기 위해서 제가 9일만 비문학편을 쓴 거고, 거기에 한 문장 한 문장 다 코멘트를 달면서 여기까지 이해하고 넘어갔었어야 됐다라는 기준을 말씀을 드린 거고, 그래서 결국에 내가 어느 정도까지 이해를 해야 되냐의 기준은 문제를 맞힐 수 있을 정도까지. 근데 초반에는 사실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 깊게 이해해보는 게 좋아요. 왜냐면 그래야지 배경 지식으로 쌓이거든요, 문제 지문들이.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법지문, 유류분 관련된 지문을 읽는다 그러면 뭐 정법 교과서도 들춰봤다가, 유류분 네이버에 검색도 해봤다가, 유튜브에도 검색해봤다가, 구글에도 검색해봤다가, 그러면서 다방면에서 정말 많은 지식을 쌓고 다시금 그 질문을 읽어보면서 진짜 이해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내가 그것과 관련된 법조문도 읊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초반에 공부할 때는. 그래서 그 지문은 내가 진짜 완전히 부순다라는 느낌으로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질문, 문학 제가 지금 25분 걸리는데 시간을 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학에서 시간을 많이 줄이려고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문학은 쉽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문을 해봤을 때 문학을 진짜 다 맞춘 적이 있나요? 많이 없을 거예요, 진짜 최상위권이 아닌 이상. 문학이 쉽긴 하거든요. 그 17문제 중에 15문제는 쉬워요. 근데 꼭 한두 문제가 시험장에서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 선택지 한두 개가 2번인지 4번인지 반드시 고민하게 되는 한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1등급들이 계속해서 문학에 시간을 쏟아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헷갈리는 문제를 없애고 문학을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결국에는 내면 세계에 공감하는 속도를 빨리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내면 세계에 공감을 빨리 하려면 역설적이게도 여러분들이 문학을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빨리 이걸 지금 10분 만에 타임어택으로 이해를 하고 문제를 맞춰야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눈에 안 들어와. 그 인물의 내면에 깊이 공감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해요. 뒤에서 누가 빨리 풀어라고 몽둥이 들고 서 있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인물의 감정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빨리 이입이 될 수가 있겠어요. 차분한 마음으로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됐을 때 빨리 몰입이 가능해지고 문제도 빨리 풀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문학이 25분 걸린다, 더 줄이고 싶다 한다면 내면 세계의 공감을 빨리 해야 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빨리 풀어야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문학에서 시간을 줄이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 오히려 충분히 시간을 쓰겠다, 충분히 시간을 쓰고 반드시 전부 다 맞추겠다는 생각으로 가는 게 더 빨리 풀고 더 많이 맞추는 길입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고3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국어 1등급 가능할까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 뭐 하면 가능할까요? 많이 받는 질문인데요. 제가 고3이었어도 이 질문 했을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달라서 된다 안 된다는 말하기 힘들겠지만, 제가 제 영상들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 제가 제 책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대로 공부를 하신다면 적어도 후회는 없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점수에 대해서 납득은 하게 될 거예요. 내가 사고력을 키우는 공부를 하면서 제가 9일만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공부를 한다면 내가 점수를 받았을 때도 납득이 될 겁니다. 왜냐면 푼대까지는 맞추기 때문에 내가 잘 본 줄 알았다는데 망했다든지 이런 일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없을 거고, 성적을 급상승시킬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6평 3등급 기준으로 하루 4시간씩 9일만에서 말한 방법대로 국어 문학 둘 다 공부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도 절대적인 건 아니고 분명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제가 많은 학생들을 봤을 때 그 정도면 가능성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재수생의 경우에는 너무 충분히 가능하고 1년 동안 공부를 한다고 쳤을 때 사실 9일만 본다고 해도 100점은 제가 장담을 못 하거든요. 왜냐면 이 국어라는 게 수학이랑은 다르게 내가 실력이 진짜 엄청 뛰어나다고 해도 100점은 장담을 못 해요. 왜냐면 80분 동안 100점을 맞으려면 내가 진짜 단 한 번의 사고의 배열에 흐트러짐이 없이 집중력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배경 지식 내에서 지문이 나와줘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지 만점이라는 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어는 그 어떤 과목보다도 만점을 위해서는 운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100점을 반드시 맞게 해줄 수 있다라는 보장은 사실 못 해드릴 것 같고, 근데 하나 장담할 수 있는 건 1등급까지는 가능하다는 거, 정말로. 네, 지금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능 국어 공부를 하면서 의문이 드실 만한 질문들에 대해서 쫙 답을 전부 다 해봤는데요. 국어 공부와 관련된 질문들은 이 영상으로 끝내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를 합니다. 이것 말고도 여러분들께서 질문하고 싶으신 게 있다, 제가 답을 안 해준 게 있다고 한다면 댓글에 질문을 달아주시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국어 공부와 관련된 질문들은 이 영상으로 마무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찍게 됐고, 이 영상을 본 이후부터는 이제 우직하게 공부를 하는 데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